지금 중동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외교 협상이라는 단어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수준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을 공개적으로 죽음의 적이라 부르며 체제의 존엄을 목숨보다 앞세워왔던 이란 최고 지도부가 전혀 다른 선택지를 테이블 위에 올렸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이 판단을 두고 항복이라는 표현조차 부족하다는 평가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반미 구호를 국시처럼 외쳐왔고 핵 프로그램을 국가 정체성의 상징으로 유지해온 지도부입니다. 핵은 협상의 카드가 아니라 존재 이유였고 포기한다는 발상 자체가 금기였습니다. 그런 이란이 단기간에 태도를 바꿨다는 점에서 국제사회는 이 판단을 외교적 유연성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체제 내부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신호가 터져나온 것 아니냐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이상한 점은 시간입니다. 이런 결단은 보통 수년간의 신호와 내부 정리가 선행되기 마련인데 이번 변화는 며칠이 아니라 시간 단위로 압축돼 나타났습니다. 군사 충돌도 없었고 정권 교체도 없었으며 대규모 내부 봉기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판단은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이 때문에 외교 문제가 아니라 생존 계산이 먼저 작동했다는 시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미국의 압박이 정말 이란을 무너뜨린 것인지 아니면 이란 스스로가 이미 한계를 넘은 상태였는지입니다. 핵을 끌어안고 끝까지 버티던 체제가 왜 지금 이 순간에 방향을 틀었는지 그 이유를 군사적 공포로만 설명하기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판단의 배경을 숫자와 구조로 다시 보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이 사안은 핵 포기 선언 그 자체가 아니라 한 국가가 언제 어떤 조건에서 결정을 포기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에 가깝습니다. 이 판단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계산의 문제였을 가능성이 크고 외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문제로 읽히고 있습니다. 이란의 선택은 감정이 아니라 한계에서 나왔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판단이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라는 점은 서방 외교가에서도 빠르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핵을 둘러싼 발언 수위가 낮아졌다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행동을 전제로 한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다는 점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이 제안이 공개 발언이 아니라 비공개 채널을 통해 전달됐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여주기용이 아니라 실행을 전제로 한 판단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란의 협상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최대한 강경한 언어로 시간을 벌고 그 사이 내부 결속을 유지하며 외부 압박이 느슨해지기를 기다리는 방식이었습니다. 핵 프로그램은 그 전략의 핵심이었고 양보할 수 없는 최후의 선으로 간주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선이 갑작스럽게 뒤로 밀렸습니다. 이 변화가 즉흥적인 판단일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상한 점은 이 결단이 내려진 시점입니다. 국제 유가는 비교적 안정돼 있었고 중동 전면전 가능성도 단기간에 폭발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즉 외부 충격이 결정을 밀어붙였다고 보기에는 명확한 계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교가에서는 이 판단의 원인을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찾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던 한계선이 내부에서 먼저 무너졌다는 해석입니다. 이 지점에서 핵심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국가 운영 비용입니다. 이란은 제재 속에서도 국가 시스템을 유지해왔지만 그 방식은 점점 비정상적인 구조로 변해왔습니다. 수입은 있어도 쓸 수 없는 돈이 늘었고 외화는 쌓여 있어도 결제는 막힌 상태가 지속됐습니다. 이 구조는 단기간에는 버틸 수 있지만 일정 시점을 넘기면 급격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핵 프로그램은 이 구조를 가장 빠르게 소모시키는 요소로 작용해왔습니다. 핵시설은 전시에도 평시에도 막대한 유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지하시설 유지, 상시 전력 공급, 보안 병력 배치, 그리고 제재 회피를 위한 우회 거래 비용까지 더해지면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 비용은 단순한 국방비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현금 흐름을 압박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문제는 이 압박이 더 이상 감내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는 신호들이 동시에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일부 공공부문에서 급여 지급이 지연되고 연료 보조금이 축소되며 지역별 전력 공급이 제한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단발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 재정이 더 이상 정상적으로 순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징후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외신들이 사용한 표현이 바로 사실상 국가부도라는 말입니다. 이는 선언의 문제가 아니라 상태의 문제입니다. 국가가 존재한다고 해서 국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을 걷고 급여를 지급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본 기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국가는 형식만 남게 됩니다. 이란은 지금 그 경계선에 접근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도부가 마주한 선택지는 극단적으로 단순해집니다. 핵을 계속 유지하면 체제의 상징은 지킬 수 있지만 국가 기능이 먼저 멈출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핵을 내려놓으면 체제의 명분은 흔들리지만 당장의 운영 중단은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 계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판단은 타협이 아니라 긴급 조정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란의 제안이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과 서방은 선언보다 구조를 보고 있습니다. 말은 언제든 바뀔 수 있지만 시스템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핵물질이 이동되고 시설이 해체되며 국제 사찰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어떤 제재 완화도 없다는 원칙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감정적 불신이 아니라 과거 사례에서 나온 계산입니다. 주변국들의 반응 역시 복잡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겉으로는 긴장 완화를 환영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란의 자금 흐름을 가장 경계하고 있습니다. 핵이 사라지는 것보다 더 민감한 문제는 제재 해제로 풀릴 수 있는 자금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입니다. 이 자금이 영내 분쟁으로 흘러갈 가능성은 여전히 우려의 대상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선이 특히 냉담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선언을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핵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불안정한 재정과 내부 긴장일 수 있고 이는 예측 불가능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 국면과 별개로 군사적 대비 태세를 낮추지 않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러시아의 입장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란의 핵 물질 이전 문제는 외교적 레버리지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국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변수까지 고려하면 이란 문제는 더 이상 중동 내부 사안이 아닙니다. 여러 강대국의 계산이 동시에 얽히면서 이란의 선택은 국제 정치의 한복판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국제 정치적 계산을 관통하는 핵심은 여전히 하나입니다. 이란의 판단은 외부 압박에 굴복한 결과라기보다 내부 구조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결과라는 점입니다. 시간을 벌 수 있는 선택지가 사라졌고 미루는 순간 더 나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이 이번 결정을 앞당겼다는 분석입니다. 이 사태가 전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핵을 가졌느냐보다 핵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가졌느냐가 더 중요해졌다는 점입니다.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이란은 핵 개발 능력을 가졌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 구조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이 간극이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테헤란에서는 추가 판단이 이어지고 있고 물밑 외교 채널은 계속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미 선택은 외부로 드러났고 되돌리기 어려운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번 결정은 선언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란이라는 국가가 생존 방식을 바꾸는 분기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사안은 한 국가의 핵 포기 여부를 넘어 현대 국제 질서에서 무엇이 국가를 살리고 무엇이 국가를 무너뜨리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핵은 내려놓을 수 있지만 무너진 재정과 신뢰는 단기간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란은 지금 가장 비싼 카드를 내려놓았고 그 선택의 결과는 이제 숫자와 행동으로 증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은 핵을 포기했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판단이 만들어내는 파장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의 선택은 단순히 한 국가의 핵책 변화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다른 국가들에게도 하나의 기준선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핵을 포기하면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지가 전 세계에 공개적으로 드러난 첫 사례가 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란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무엇을 즉시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재는 유지되고 있고 자금은 아직 풀리지 않았으며 국제 금융 시스템으로의 복귀 역시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즉, 핵을 내려놓는 순간 문제가 해결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이는 다른 잠재적 핵 보유국들에게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국제사회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다른 국가들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핵을 협상 카드로 삼아왔던 국가들, 제재와 고립 속에서 버텨온 국가들, 그리고 체제 유지의 마지막 수단으로 핵을 선택했던 정권들입니다. 이란의 사례는 그들에게 핵을 쥔 채 버티는 전략이 언제까지 유효한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강대국들의 태도입니다. 이번 사안을 통해 미국과 서방은 하나의 기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핵을 포기하겠다는 선언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시스템이 검증되지 않으면 어떤 정치적 제스처도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원칙이 다시 한번 강조됐습니다. 이는 향후 모든 협상의 기본 전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기준은 향후 협상 환경을 훨씬 더 냉혹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계적 완화나 부분적 보상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완전한 이행 이전에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란이 그 첫 사례가 된 셈입니다. 이는 협상력을 유지하려는 국가들에게 오히려 더 큰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란 내부에서도 이 선택이 가져올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핵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체제 결속의 상징이었고 내부 강경 세력을 묶는 접착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상징을 내려놓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균열은 아직 계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즉, 외부 문제보다 내부 문제가 더 빠르게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번 판단이 안정으로 가는 첫걸음이 아니라 더 불안정한 국면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놓고 있습니다. 체제의 명분은 약해졌지만 경제적 보상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공백이 길어질수록 내부 긴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이 사안이 가진 또 하나의 의미는 핵 억지력의 본질을 다시 묻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핵은 상대를 위협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비용이기도 합니다. 이란은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었고 결국 선택을 수정했습니다. 이는 핵이 만능 억지력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후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제 질서는 지금 조용히 기준을 바꾸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핵을 보유하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핵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까지 증명해야 하는 시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기준을 넘지 못했고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변화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구조, 제재 대응 능력, 동맹 네트워크, 기술 자립도 같은 요소들이 핵보다 먼저 평가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핵은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마지막에나 검토되는 옵션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란의 선택은 하나의 결론이 아니라 질문을 남깁니다. 핵을 포기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핵을 유지하면서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누가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모든 국가는 다시 계산을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은 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이 이란을 살릴지 아니면 더 큰 불안정의 문을 열지에 대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이란의 선택은 세계의 하나의 기준선을 그었고 그 선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국가들의 발밑까지 와 있다는 점입니다. 이란의 문제는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들의 계산표 위로 올라왔습니다.